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세간의 말이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레기들이 내보내는 보도만 보더라도 윤석열보다 김건희 중심의 사진이 더 많고, 국빈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조명이 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건희를 또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요. 바로 천공입니다. 어제 천공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탁보호시설의 자립청년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강의를 냈습니다. 천공은 강의에서 자립청년을 안 돕는 만큼 우리가 힘들어진다. 사회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복수심밖에 안 자란다 라면서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공의 동영상이 새벽에 올라오자마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천공의 가르침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김건희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김건희는 어제 낮 12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몽실 커피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문을 연 이 카페는 같은 보육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또래 3명이 합심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김건희는 느닷없이 아침 일찍 이 몽실 커피 측에 방문 의사를 전한 뒤에 12시 40분쯤에 방문을 했고, 또 이곳 대표 등을 만나서 참 기특하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라며 30분 동안 청년들을 응원했고 커피를 마시며 격려의 말을 전한 뒤에 디저트를 포장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물론 김건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공의 말이 나오면 꼭 천공의 말대로 윤석열 부부가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실은 뭐 이런 것까지 사사건건 문제를 삼느냐,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해명하겠지만 벌써 우연이 몇 번째입니까? 우연이 많으면 이건 사전에 충분히 계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천공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절대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면 국정농단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은 뒤에서 암암리에 국정농단을 했다면 이 천공은 대놓고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들에게 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국정농단을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아내로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가 이제는 대놓고 이렇듯 나대는 꼴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일까요? 수사권 하나 주고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정권 언제 끝나게 될까 시민들은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 이희동 부장검사가 휴대폰 포렌식 면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면담 보고서를 중심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이 국임당 김웅 의원의 재수사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희동 검사가 이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정식 조사실이 아닌 영상 녹화 등이 되지 않는 이희동 검사의 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상 김웅을 불기소 처리하기 위해 면담 보고서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역시나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학의 얼굴을 보고도 버젓이 김학이 아니라고 우겨서 불기소 처분한 검찰인데 뭐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건 조작과 사건 바꿔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한 거 한두 번 목격한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이 고발사주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과 김웅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 윤석열과 한동훈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벌이면서 비판을 받는 검찰에 대해 어제 한동훈은 향후 5년간 검사 정원 220명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택도 없는 소리죠.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면서 매년 1%씩 인력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116만 명 정도인데 1%면 매년 11,000명 정도입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그래놓고 검사는 늘린다고 말하는 거 대놓고 차라리 모든 분야에 검사들로 꽉 채우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왕 늘리는 거 차라리 전 국민을 검사로 만드는 그런 입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머리는 못 쓸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첼리스트가 결국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오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라는 인터뷰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백아가씨나 윤도현 노래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고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했으며 권지현 기자가 기자신분을 속이고 녹취하고 또 그걸 방송에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첼리스트에게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또 다른 증인은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는 윤석열을 본 것 같다. 저도 남의 얘기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두 번은 본 것 같다. 한 번 정도는 확실히 봤고 아니면 그게 한동훈이 됐건 김앤장 변호사는 당연한 것 같고 거짓말은 아닌데 왜냐면 저한테도 얘기했고 또 3명, 1명 더 있다더라. 제가 들은 거는 그 녹취를 한 절반에서 한 70% 가까이 직접 들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걸 그 친구가 지어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복수로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한 반년 만에 통화한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11월 첫째 주에 만나서 내가 설득을 했는데 네가 안 죽으려면 민주당을 만나든 일단 변호사 선임하고 언론에 나서든 일반론적으로 설득을 했다. 나서라는 쪽으로. 그 친구도 그거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때도 걔 입장은 자기가 뭐가 이득이 될지 이것을 계속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을 안 봤다고 해버릴지는 몰랐다. 11월 첫째 주에 고민하던 거랑 이제 확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첼리스트에게 용기를 내라고 아무리 말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언론과 민주당의 역할로 보입니다. 168명, 그 많은 의원 중에 이런 문제 해결할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